어이 흠 우이아어 흠 우이아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궁합을 얘기하잖아요. 궁합, 궁합이란 말은 어, 즉 나와 상대, 말하자면 뭐 남녀의 관계에서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속궁합이 들었느냐 겉궁합이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즉 아무리 나하고 궁합이 안 맞은 상대라도, 물론 안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것을 자기가 세상을 살아온 연륜, 말하자면 익은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때때의 그 계절이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암수가 바뀌고 또 나이가 바뀌고 하는 관계로 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궁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궁합은 천간의 나이의 관계를 먼저 보자. 이 나이 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뭐 참 혼인한다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참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가장 중대한 그 일인데,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면서 영양 보충도 제대로 하고, 또 먹거리 옛날처럼 그 참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그 세상이 나이가 늘어난 것만큼의 세상만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계절과 여름과 가을, 저는 이제 뭐 이 태어난 시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제 겨울도 있다라고 하지만, 물론 겨울이 있죠. 그러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즉 봄에 농사, 여름 농사, 가을 농사까지는 지으나 겨울은 어때요? 자연의 그 냉혹한 그 추위로 인해서 노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암수육자법에서는 그걸 우리 딱 그냥 계산에 넣지 말자. 단지 농사 짓는 계절만 우리가 좀 잘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봄, 여름, 가을만 계산하죠. 이제 정생이 정달나서 기날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남자라고 보면은 여자는 경년, 년, 기달, 무날 태어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두 부부가 어떤 맞대가리로 살아가겠느냐. 자, 이제 이 봄은 계산할 게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봄은 20살까지니까. 그러나 이제 이제 남녀가 만나면 이제 이 달, 정달, 이제 요 나이에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자는 암놈이고 남자는 순놈이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음양의 합은 같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이 관계에서 여자가 더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가 리드를 하게 되는 거죠, 생활에. 리드를 하게 되고, 남자는 리드를 하면 그냥 좀 서로 의견 충돌 없이 따라가 주면은 원만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에 들어섰으면 또 여자는 음향이 바뀌죠.
음양이 바뀌어서 요거 순놈이죠. 요 무는 순놈이죠. 요 순놈. 순놈. 이건 어때요? 남자는 암놈이 되죠. 암놈. 그러면 음양이 뒤바뀌어도, 그러니까 남녀가 음양 관계에서는 음양이 맞죠. 그러니까 무난하겠습니다. 단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궁합을 놓고 본다, 뭐 이제 뭐 겉궁합이다, 속궁합이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봐야 그렇고, 이 오행이 바뀌었어도 여자가 순놈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나이가 여자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뭐라 그럴까, 뭐 끌려간다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여자의 그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무난히 이제 해로할 수 있는 그런 그 오행을 지니고 서로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예를 들어서 또 무년 신월 임날 태어난 여자와 여자 왜 이러냐, 내가 잘못 쓰냐, 을년 정계, 이건 남자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전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는 여자가 더 많죠.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이건 23살, 남자는 16살. 아이 자식이 왜 이러냐. 네. 그럼 이제 요때에 서로 만난 거 아니에요? 요때 어때요? 여자는 신금의 순놈이죠. 남자는 정화의 또 순놈이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 관계를 맺고 부부로 산다? 이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오행으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가서 여자가 임의 암놈이 되면, 여기도 걔도 역시 이 암수의 변화에서는 암놈이거든요. 그러면 음양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부분은 해로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왜 어려운가? 태어난 여름도 둘이 다 역시 그 순놈이었고, 태어난 날도 역시 또 같은 암놈이었죠.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 맞대가리가 없는 거죠. 예, 맞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공통으로 지니고 나온 천간의 기운은 그냥 그게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자가 또 나이가 23살이고 남자가 16살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 나이 차이가 한 7살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은 여자가 보통 마당발이 아닙니다. 네. 보통 마당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요 신금은 오행이 금이니까 남을 제압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는 금의 기운이 없잖아요. 금의 기운이. 근데 요 말년에 요 개수가, 아주 그 영리한 그 박쥐거든요. 박쥐가 제가 볼 때는 이 제비하고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요 임은 제비죠. 제비하고 박쥐하고 관계에서는, 이런 부부의 관계에서는 좀 해로하기가 어렵다. 뭐 누구는 헤어지려고 만나요. 잘 살라고 만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여자가 무생, 정경, 남자가 기, 정, 기, 이건 남자죠. 남자. 이건 14살이 되고, 전체적인 나이로
여자는, 여자는, 여자는 16살 되죠. 근데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되느냐? 같은 계절에 같은 정화의 기운으로 만났죠. 이러면 이제 슬슬 같은 음양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 같은 오행이니까 또 같은 순놈이니까 이거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죠. 그럼 이제 가을로 넘어갔을 때 여기는 이제 금의 기운이고 여기는 토의 기운인데 이건 토의 기운이고 이거는 금의 기운인데 이건 어때요? 이건 순놈이죠? 이건 암놈이죠? 이 부분은 여름을 잘 넘겨서 즉 40에서 44살을 두 부부가 잘 넘겨서 가을로만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말로 쫑이 나면은 못 살죠. 여기 말년에는 두 부부가 함께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기운이나 이 여름에 같은 정화의 기운, 여름에 요 기운일 때는 서로 만나서 한 20년 살아보면 서로 이 맞다리가 없네 만에 하면서 또 시비가 생기죠. 이럴 경우는 해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잘 넘기면 그 말년의 기운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정생이 을, 달, 무날 태어나고, 남자는 경, 을, 이건 남자죠. 남자가 나이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천간 나이가 12살, 여기는 여자가 천간 나이가 11살이 되네요. 자, 이 여름의 계절 좋습니다. 두 분 을경이 부부가 합이 들었죠? 합이 들어서 잘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합이 들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말하기가 좀 묘한데, 천간에 합이 떠 있을 때는 그게 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나와 상대가 같은 합의 자리에 들었다.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호시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름을 같이 좋은 합이 들어서 이거 이제 지난다. 여기도 여름이죠. 이건 금이죠. 이건 암놈이죠. 이건 순놈이죠. 두 부부가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을로 갔을 때, 가을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무의 순놈이 되죠? 순놈? 이건 을의 암놈이 되죠? 거꾸로라도 어때요? 거꾸로라도 음영이 맞죠? 이거 뭐, 남자가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고, 여자가 순놈인 것을 좀 인지해주고, 그렇게 하면 또 이 부분은 무난하겠습니다. 네,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오행상으로 사람이 부부지간에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것은 천간에 어떤 글자가 내 계절과 어떤 계절과 만나느냐, 또 어떤 계절과 만나서 또 어느 해의 갑자순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태세의 운도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참 만나서 속궁합도 좋고 겉궁합도 좋아서 서로 참 애지중지하고 살면 좋으련만은 어디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천간의 각각의 계절과 천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천수, 즉 나이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계절과 살 수 없는 계절. 그러나 어느 한쪽 일방이 그래,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지 이렇게 푹 내려놓는다면은 좀 그것도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참 그게 힘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좀 수련을 한 사람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요 성격이 안 변합니다. 성격 안 변해요.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예, 성격 안 변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평생 급하게 삽니다. 단, 이제 수행한 사람들은 어떤 급한 성격에서 돌발적인 행동이 딱 치고 이게 나와서 행동이 나오면 하면서 여러분 또 주인 없는 놈이 와서 또 주인 행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툭 내려놓죠. 그러면 그 위기를 또 모면하고 또 그 분위기를 또 융화돼서 순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해가지고 내가 이러니 네가 이러니 이렇게 막 성격이 막 계속 치솟는다? 이러면 사고 치는 거죠. 세상은 성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수행 많이 하고 한 사람도 성격 안 변합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내가 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격 안 변해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때에 오는 천간과 지지의 그 기운과 이제 함께 때에 상대가 어떻게 만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행이란 말이 들었죠. 유행이란 말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때때에 행위를 하는 것을 근데 유행은 이제 복고풍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러죠. 복고란 말은 한문을 쓰는 유행은 복고로 돌아간다. 세상살이라는 게 정해진 바가 없고 내가 나를 아는 바가 없고 내가 또 어떤 물건인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세상이 자기가 자기를 알고 산다? 아이고 웃기는 얘기예요. 안다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나 또 한 나라도 마찬가지로 흥망성쇠의 길이 있죠. 때때의 그 정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화랑의 정신, 김춘추가 신라의 발전에 어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김춘추가 이제 참 하루는 말을 이렇게 이제 끌고 갔는데, 이제 참 술에 좀 취했는지 또 시흥에 젖었는지 모르나 말 고삐를 놔두고 왔더니 그게 그 말이 항상 다니는 자기가 자주 다니는 기생집으로 이제 말을 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상복을 참 우리가 통일하기 전에는 내가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자신의 마음을 참 지니고 있던 그 시기라서 내가 지금 이 술집에서나 놀고 기생을 끼고 놀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말에 모가지를 쳤다 그래요. 사실 개인의 사정으로서 말에 이제 목을 쳤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얘기겠지만 그 말을 친 김춘추의 정신, 그것이 화랑의 정신을 대변하고 또 당시에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말하자면 삼국을 통일하는 정신이 되죠. 그리고 김춘추의 그러한 어찌 보면 독한 마음, 모진 마음을 내기까지의 상황, 또 때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감히 말의 목을 치겠는가. 그 정신에서 김춘추의 참 어느 개인의 정신에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어떤 기운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살지만 어찌 보면 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관계는 때때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흥하게 하는 기운으로 가고 또 아무리 흥한 사람도 때때의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은 정해진 겁니다. 이것은.
너는 흥해라, 너는 망해라,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각각의 그 행동을 하는 주체의 정신, 그 주체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흥할 것이고, 정신이 망하는 짓거리 하면 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느 뭐 책에 있는 거나 이런 저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그 정치에서 과연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삼국시대의 정치, 그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죠. 예,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그 건국의 대통령들의 그 출신을 한번 간략하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대에서 3대까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황해도 평산 출신이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분은 어때요? 옛 고구려 땅의 그 고구려 후신의 정신으로 한번 또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4대 그 윤보선 대통령은 충남 아산입니다. 이분은 이제 백제 정신을 가지신 땅 아니에요? 그 충청 땅이.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5대에서 9대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이분은 이제 경북 구미 출신이니까 어때요? 여기는 신라 땅이죠. 예, 신라 땅. 네, 그래서, 신라의 그 정신을 품고 이제 정치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짧게나마 또 대통령 하신 최규하 씨도 10대 대통령으로 보면 강원도 원주 출신이세요. 이분은 이제 원주라 그러면 좀 애매한 그 지역이지만, 여기도 이제 신라에 속한 그 땅으로 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대, 12대를 지낸 그 전두환 대통령은 경남 합천. 여기도 이제 신라의 정신이겠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경북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라의 정신으로 통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경남 거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역시 신라의 정신이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조금 옛 조상들의 터가 어딘가 봤더니 전남 고흥이랍니다. 그럼 이제 백제 땅에서 이 신라로 넘어온, 즉 가야로 넘어온 가야. 이분은 말하자면 가야의 정신, 가야의 정신으로 또 보는데, 크게는 신라 땅이니까 신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15대 대통령은 전남 신안이니까, 여기는 백제 땅이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 땅이 품고 있는 그 정신은 백제의 정신이 아니었느냐, 알 수가 있고, 16대 대통령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 경남 김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가야의 그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경북 포항.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경북 출신이니까 이제 신라로 보면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주로 잡은 출신지의 그 정신은 뭐예요? 신라와 가야의 정신이에요. 신라와 가야의 정신. 즉 뭐예요? 이 땅에 세 개의 큰 정신이 있다면, 고토 회복의 정신을 갖고 있는, 즉 대상과 반항하는 정신인 백제의 정신과 또 고구려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아우러서 다 통일한 신라의 정신.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이 정신이. 그래서 각각의 그 대통령들의 출신지를 보면은 과연 어느 정신이었느냐. 모든 것은 이제 때때의 그 시대적 정신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죠. 없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정신 아니 정신이요. 정신. 그 정신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이합집산하는 거죠. 그 뭐 나라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도 그 나라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예, 이제 또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참 치욕의 역사가 또 35년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역도란 그 나라로 이렇게 이제 이름표 달고 살잖아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는 흥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신이 기폐해지고 남의 의지하려고 하고 남의 덕만 보려고 하고 일 안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힘없는 나라로 망하는 거죠. 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란.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지키고 나가야 될 뜻이 정의인데 이 사회정의라는 게요. 이 사회정의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회정의. 사회정의란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이 사회정의입니다. 짐은 사회정의가 아니에요. 올바르다, 그러다,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사회정의는 내가 고든 정신으로 이길 수 있는 정신을 품고 있을 때, 그게 사회정의입니다. 시간상 또 강의를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